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결혼 당시 아버지 직업을 과장해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직업이 창피했던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속인 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농업을 하시긴 하셨어요. 자녀가 많아서 이것저것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일하신 만큼 자산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땅도 있으셔서 살만하십니다. 현재도 저희에게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을 해주십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조건이 기운다 생각하여 별 생각 없이 한 거짓말이 이제와 나비 효과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직업을 알고 계셨었나 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시댁 식구들의 이유 모를 언행과 막말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댁 스트레스로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어 남편이 그럼 시댁과 단절을 하게 해주마 하고 단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결혼 10년 만에 전문직에 합격하여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가끔 며느리는 재산 상속이 안 된다는 등 제가 무슨 시댁 재산을 노리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말씀을 뜬금없이 하실 때가 있어서 기분이 매우 나빴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것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무슨 돈을 보고 남편을 꼬셔서 시댁 재산을 노려서 결혼한 나쁜 여자 등등으로 몰아가고 여하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십수년간 쌓이고 쌓여 단절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남편을 통해 다시 연을 이어가겠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 본인 앞에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의 거짓말한 내용을 사과하라고 하셨답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 중학생입니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그러기만 하라고 그러면 본인도 절연하겠다고 하였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저의 거짓말로 인해 죄 없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제들까지 저들에게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것 다 큰 아이들이 알까봐도 두렵고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의 신념이 확고해서 남편이 아니라고 설득해서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생각해주고 덮어주고 안쓰럽게 생각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앞에서 싹싹 빌어야 하나요? 그냥 죽고만 싶네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살아오면서 어느 타이밍에 가서는 정말 대단하게 여기게 될 수도 있고 좀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고 근데 또 그래도 또 우리 아버지니까 너무 좋을 때도 있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막 똑같지는 않아요. 이런저런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 아버지 직업, 그렇게 어려운 직업을 갖고 이제까지 오셨던 내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는지 그 자문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나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먼저 확인이 돼야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 초반에 철없이 아버지 직업이 창피해서 좀 숨겼다고 할게요. 그 이후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라도 시집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시집에서 이 며느리를 어떻게 여기고 살겠다에 하나의 어떤 그냥 꺼리를 잡은 것 뿐인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만약에 시댁 어르신들이 정말 성품들이 좋으셔갖고 진심으로 내 아들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선택한 여성도 같이 함께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하고 존중을 한다고 하는 그런 댁인데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아이고 철이 없어갖고 아버지 직업이 좀 창피해서 부끄러워갖고 속였다고 할게요. 그걸 문제 삼는다고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야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 몸은 어떠니? 우리는 너가 우리 며느리인 게 제일 중요하다. 아유 하나도 개의치 말아라. 괜히 오히려 사돈 어르신 실망하시겠다.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이거 100번도 더 하고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건이 있든 없든 시집에서는 그냥 근본 마인드는 며느리는 조금 눌러주고 무릎 꿇게 하고 약간 좀 굴복시키고 이제 이런 마인드로 봤던 그 시집의 어떤 전체가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우리 집 애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엄마의 지난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너희들도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럴 때가 있니? 엄마가 옛날에 외할아버지한테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이러이러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경우도 있었다. 엄마가 그땐 참 철이 없었어 하고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내 시간을 가지세요. 다 오픈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돌아보니까 엄마는 정말 외할아버지만한 분이 없었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복스럽게 사시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희 외할아버지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 엄마는 엄마가 이거 잘못한 걸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에이 엄마, 나도 엄마 속인 거 있어요. 어쩌면 아이들은 또 자기도 또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엄마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들을 오히려 더 아주 끈끈하게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젠가 시댁에 가서 근엄하신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죠. 저희 애들하고 저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요. 뭐 얘기해야지 되나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연자님이 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내 아들들의 마음은 시아버지가 지켜준다? 아니라고요. 내가 지킨다고요. 내 새끼인데 내 새끼들 마음은 당연히 내가 지켜야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건강한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부모님들의 어떤 생각과 의도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무슨 여기 써 있는 글처럼 이렇게 한 줄로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전혀 이 손자들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거고 그 아이들의 이 가슴에 대해서 1도 지금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다니까. 타이틀이 할아버지 할머니지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이유로 그 집에서는요 이렇게 한 인물을 죽이고 말살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야 이 집이 뭐가 이렇게 유지가 되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사고의 근원, 그 뿌리가 뭔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그런 죄를 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저러시는지 진짜 안타까워요. 사연자님이 스스로 거짓말한 게 나의 지금 약점이야, 최대 약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연자님을 묶었다고 저는 봐요. 사연자님이 사연자님을 풀어주세요. 내가 내 내면을 진정성 있게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1번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